네, 오늘의 주식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뭐 하지? 농심 언제 올라가는 거야? 진짜. 맨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앉았는데 참 지겹긴 지겹네. 주식이 대부분 다 이래, 그죠? 올라가는 급등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죠. 때 되면 가겠죠. 바이오엔테크가 어떻게 될까? 바이오엔테크가 지금 저한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3일 조정받았나? 5월달에 아스코가 있고. 5월달 아스코. 원래 아스코 생각하면은 5월달에는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어? 물론 안 좋게 나오면은 망하는 거겠지만, 좋을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월 프레젠테이션 당첨도 되고, 그랬겠죠? CEO 얘기도 나올 때 됐는데 슬슬 된 것 같기도 하고. 5월 5일 아니면 5월 15일 날 되면 CEO 얘기 분명히 나올 텐데. 연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기존 CEO가. 이제 슬슬 윤곽이 좀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이오엔테크는. 한편으로 또 칠까 싶기도 하고,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작년 언제부터 샀지? 내가 그놈을 롱롱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롱롱은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해준 회사야, 바이오엔테크가. 잠깐 해먹었으면 벌써 많이 해먹었어. 한 3번은 해먹었어. 이거 롱으로 100억 벌겠다는 맛. 헛소리 빵빵 해대다가 그냥, 100억 커녕. 어휴, 내가 정말, 바이오엔테크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안전한 성이에요, 또, 바이오엔테크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쉽사리 움직이기도 쉽진 않고. 뭐가 맞는 건가. 반도체주는 지금 뭐 18일째인가 19일째인가 계속 올라갔던데. 근데 요번에 수요일날 장 끝나고 이제 발표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다 이런 애들.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나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걔네가 돈을 많이, 결론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근데 그 벌인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샀다며. 마이클 벌이. 올라가려나? 모르겠어. 저번에 바닥 찍고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제는 마서가 또 고점 비슷한 쫙 갈림길에 왔는데, 얘가 이거를 뚫고 올라갈까? 아니면 다시 주저앉아? 근데 난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아. 별로. 반도체도 그냥 다 고점인 것 같고, 저는 계속 좋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뭔가 신호들이 슬슬 나타나. 요번에 새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연 4% 육박하는 정기 예금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는데? 4%?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그런 거야.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온대. 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난 이거 참 무서운 얘기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점 신호가 되게 농후해요. 이러다가 한번 삐끗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 못 나와. 작살 나는 거지. 그리고 요즘에 경매 신청도 13년 만에 최다라는데?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진짜 이거 빌려보신 분은 알 텐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나는 뭔가 이게 곧 조만간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12시 종 땡땡땡 치고 마차가 호박으로 바뀌고 막 말들이 쥐로 바뀌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하여간 되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근데 산이 높으면 항상 골이 깊게 돼 있어. 더구나 요번에는 정부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펌핑을 해버렸잖아. 국민연금 뭐 돈 다 동원하고 막 난리 쳐대고. 인위적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떨어질 때 충격파가 더 클 거고, 이게 특히 초심자들이 희생양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 왜냐면 많이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막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좀 내성이 쌓였다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요번에 주식판에 뛰어든 초짜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에 돈 빌려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심지어는 뭐 전세금도 뭐 빼가지고 막 주식 투자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뭐. 이건 전세가 없으니까 또.
난 그 끝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파산하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막 가정 개판 다 되고 막. 나는 진짜 저는 되게 위태위태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또 국내 주식 갖고 있는 게 뭐만 갖고 있어요. 농심, 바이오노트, 고려시종정보 이런 것만 갖고 있잖아요. 네. 좀 재미는 없긴 한데 폭락했을 때는 대처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삼성전자, SK하에서 떼돈 벌고 있으니까 뭐 또 별 문제 있겠나 싶기도 하고. 돈 엄청 벌고 있잖아 지금. 현찰이 현금이 뭐 무지막지하게 들어오고 있던데. 아니면 삼성전자 노조 파업해가지고 개판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그 노동조합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거 되려 그러면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 해고의 자유. 해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돼. 그러면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생겨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니 삼성전자 가가지고 삼성전자도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거냐. 아니면 단순 사무직이거나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걔네들만 완전히 특별한 혜택을 보는 거지? 걔네들 어려울 때는 일반 국민들 세금 갖다가 지원도 해주고 되게 많이 해줬잖아. 근데 왜 걔네만 혜택 줘? 해고가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중소기업 일하던 사람들도 거기 취직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은 해고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 딱 일본 꼴 날 거예요. 일본 꼴. 일본이 끝이 안 좋잖아요 지금 다.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로 이게 이게 경직성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으면 힘들어. 해고의 자유는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신문 보다가 땡뚱맞은 얘기인데, 요즘에 중국 음식점에 빛낭이 우리나라에서 팔린다는데? 일본에서 팔리고? 빛낭? 그거 큰일 나요. 그게 약간 좀 되게 자극적이고 사람은 커피보다 훨씬 세.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막 먹고 막 중독되면 계속 먹고 하는데, 그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걔는 거의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게 요즘 중국 그 푸드점 거기서 좀 막 보인다 그러더라고. 절대 그런 거 사 먹지 마세요. 상식이니까. 빛낭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담배, 술 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걔는 하면은 거의 암 걸린다. 그것도 후두암 이런 거 걸리면은 너무 끔찍해. 구강암 이런 거. 아우. 최악이야. 암 중에서도 최악이야, 그런 거. 이런 데를 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왜 안 해요? 여기서 암이 생겨서, 여기서. 끔찍하지. 조심하십시오. 상식이니까 알아놓으시고. 그나저나 농심 바이오노트 고려시험용은 올라갈 생각을 안 하긴 하네. 맞나? 지루하긴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갑시다. 워렌 버핏이 한 말 뭐죠? 첫 번째 원칙.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 돈을 잃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 항상.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바이오엔테크 너무 지루하긴 하네. 바이오엔테크. 아, 나 정말 씨. 이거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바이오엔테크. 갈 때 되지 않았어? 아, 이제 좀 올라가다가 또 3일 조정받으니까 또 그냥 짜증 이빨이 나네 또. 이제 차라리 그때 팔아버릴 것이. $110 이상에서 그냥. 맞지 않아? 저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1%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1%면 다 해먹어도 돈이 그냥 넝쿠치 들어오니까. 짜증나, 씨. 맞지? 근데 5월 달에 근데 또 그게 있잖아. 아스코, 그 숫자 그거 나 확인해봐야 돼. 까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샥 해가지고. 참.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른데,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데. 소개팅을 가는데, 사진을 봤어. 사진이 엄청 미녀야. 엄청 미녀가 나타났어. 인스타그램에 가봤더니 엄청 예뻐.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어. 그죠? 아스코 초록 제목에서는 딱 봤더니 엄청 예뻐. 근데 아직 만나진 않았어. 실제로 만나는 날은 5월 21일이야. 맞지? 씨. 만나봤는데 뽀샵인가? 누가 얘기하더라고.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원장님, 그러면 만약 뽀샵 해놓은 거면 쫓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제목 내용을 봤더니 오럴 프레젠테이션이 걸려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해줬냐면은, 직업을 봤더니 대한항공 승무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실물 까봤더니 막 나 저의 이상형이에요. 막 이러나. 그치. 우리 최소한 직업까지 본 거란 말이지. 사진하고. 그게 뽀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5월 21일 날 딱 만나봐가지고 그냥 그러면 폭등 하나 120, 130 그냥 가는 건가? 어휴 진짜.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조만간 폭락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거든요 지금. 나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니야. 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스닥 지수 폭락하고 또. 제가 걱정하는 건 저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얘네들 실적 발표 딱 했는데 실적 발표를 기점을 해가지고 그냥 폭락해버리는 거. 그러면서 반도체도 폭락해버리고 다 주저앉아버리는 거. 그리고 딱 까봤더니만 유가는 계속 비싸고 전쟁은 그냥 지루하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봉쇄되는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럼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갑자기 패닉 걸려가지고 투매해버리는 거. 그래버리면 망하는 거지. 그럼 바이오엔텍은 또 미끄러지나? 나 그냥 저번에 그냥 튈 걸 그랬어. 조금 먹고 그냥. 네? 그게 맞았나? 저희 요즘 요즘 주말 내내 고민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도 제가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오후에. 갔다 온 데도 보고. 경치도 좀 보면서 생각도 좀 정리도 좀 하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어렵다.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맞죠? 근데 요즘 주가가 올라가서 위험이 거의 많이 낮았어요. 제가 요번에 하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거북이 안 합니다. 전 토끼예요. 나는 토끼 할 거야. 무슨 놈의 거북이? 위 썩어 나가겠어. 그거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야. 워렌 버핏의 주식판을 안 봤으니까 위가 괜찮지. 나는 맨날 보고 앉았잖아. 그러니 위가 아프지. 정말 다시는 안 할 거야. 보고 봐. 맞지? 토깽이처럼 살자. 난 거북이 안 하려다. 너 어떡할래? 너 토끼 할래? 거북이 할래? 토끼 할 거야? 토끼구만. 그리고 제가 하나 찜찜한 게 저희 실장님 중에 한 분이 불과 몇 년 전에 내가 주식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20만 원 갖고 할까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해봐요 그랬더니 100만 원, 200만 원 이러면 원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랬던 분이 요 일주일 전부터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원장님 돈을 벌려면 집을 팔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잖아. 물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은 한 얘기인데 남편분이 허락을 안 할 테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야. 지금 요즘에 음식점 가서 밥을 먹고 있잖아? 건너편에서 주식 얘기하고 있어. 커피숍에 가잖아? 여기서 주식 얘기하고 있고 하여간 어디를 가나 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다 주식 얘기하고 앉았어. 옛날에는 제가 우리 직원들 가면은 우리 테이블에서만 주식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야. 건너면 다 주식 얘기하고 앉았더라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해요.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저는 대폭락 온다의 한 표입니다. 조만간 12시 종 땡치고, 신데렐라 이야기 알죠? 신데렐라 이야기는 해피엔딩인데,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악몽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호박으로 바뀌고, 쥐로 바뀌고 끝이야. 바이오엔테크는 신데렐라 결국 왕자님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 바뀌었다가 다시? 너무 힘든데, 근데 그런 거. 나 진짜 지겹다, 지겨워. 바이오엔테크는 그래도 BNT 3회치 난 성공하지 않겠나. 근데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근데 왠지 내가 팔고 나면 또 폭등할 것 같아. 내가 나가고 나면 막 5월달, 6월달, 7월달 그냥 계속 치는 거 아니야, 그냥? 연말에 $200 찍어 있고. 나 그러면 진짜 허탈한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징글징글해요. 그리고 돈 좀 현찰 많이 갖고 계세요. 위험하다니까, 진짜로. 내가 위험 나선 이유가 뭔지 알아? 알지 너. 제가 요즘에 현금을 40억을 쌓았어요 지금. 현찰을 40억을 딱 쌓으니까 위험이 딱 났더라고. 딱 나사가더라고. 맞지? 그래. 현금 40억 쌓으니까 위험이 나왔어. 진짜 씨. 40억 해봐야 좀 있으면 또 세금 내야 되잖아. 나 주식 양도소득 10억도 내야 되지. 그래도 병원 또 무슨 또 소득세 내라고 할 거지. 그래 인테리어비 또 결제해줘야지. 후덜해. 현찰을 모으세요 여러분. 네.
현금이잖아요. 현금. 금, 골드. 저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자본 안정성 충실하게 하면서 뭐 즐길 건 즐기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맞나? 아, 어렵다, 어려워. 제 아들이 한마디 하더라고. 저한테. 내가 막 이렇게 위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주식 뭐하러 해?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놈이야. 나 진짜. 조세종대왕. 말 한마디가 너무 묵직해.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내가 완전 바보짓 하고 있구나. 토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거북이 흉내를. 원장님 상담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무조건 줄먹입니다. 줄먹은 아니고 그냥 한국 주식은 장난처럼 그냥 줄먹했던 거고 바이오엔텍은 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여간 오해도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근데 약간 저는 범상치 않아요. 범상치 않고 아닌가? 그냥 계속 올라가나? 삼성전자 30만원 찍을 것 같기도 해. 하도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파업하는 건 어떻게 해결만 파업이 어떻게 되는 거겠나? 뭐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삼성전자 파업하면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긴 하다. 제가 옛날에 SK하이닉스 30만원에 샀었는데, 그 작년 한 가을쯤 아니었어? 그때 30만원 샀다가, 바로 나왔지, 며칠 만에. LG 이노텍도 그랬고. 며칠 만에 나온 놈들이 꼭 다 이렇게 사단을 내네. 참나. 아쉽다. 근데 원래 다 이 바닥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식 다 원래 이런 거예요. 예. 맞죠? 예. 내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계속 지금 신호들이, 이거는 하여간 한여름인 건 확실해요. 그냥 만발했어, 만발. 예.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냐, 짧게 갈 거냐인데, 불안불안해. 저는 별로예요.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바이오엔테크가 딱 걸려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바이오엔테크 5월 말까지,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폭락 나면 진짜 허탈하겠다, 씨. 폭락하더라도 한 달만 좀 있다 폭락하면 안 되나? 나 바이오엔테크 최소한 아스코. 실제 소개팅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실물을. 그죠? 정말, 씨. 그 전에 튀어야 되나? 모르겠다, 씨. 여기까지 할게요.